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오늘 조갑제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말해야겠다. 김건희 목사의 김기현 밀어달라 전화 왔다. 김기현 당대표 공천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어딩을 보면 김기현 씨를 뽑는 정당대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김기현을 밀기로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김 여사가 했었다. 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진행자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조갑제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형사처벌감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단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통일교 정 간부가 교인 집단 입당에 김기현 당대표 당선 도왔다. 자,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김건희 혐의는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PPT에 땅기현 공천 개입도 추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이 얼마나 바보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이재명 미국에 전례 없는 의전 홀대당해 의장대에 도열 없으니 푸대접. 이재명 대통령 블레어 하우스 아닌 호텔서 묵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흠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얼마나 바보인지 곧바로 중앙일보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의장대 도열 없으니 푸대접? 이재명 대통령 방미 팩트체크. 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이다. 국빈 방문에 비해 의전이 간소화된다. 미국과 실무 협의 등 내용이 중대한 형태의 방문이다. 강유정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면 12일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데 초점을 둔 방문이다. 공식 한영식이 생략됐다. 미리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도 언급하고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한영 인사에서 국무부 의전장이 나와 부의전장이 나와 미국이 의전의 성의를 보였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실무 방문은 다 이런 수준으로 한영 인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때 실무 방문의 모습 한 명 나왔습니다. 한 명, 관계자 한 명. 보십시오. 한 명 나왔죠. 한 명. 이 사람은 통역관.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레어 하우스에 묵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블레어 하우스는 현재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숙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이걸 알면서 어떻게 해서든 흠집 내려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국민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 정치판에서 아예 매장을 시켜야 됩니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하면서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며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주가 폭락, 이재명 정권, 문흥 정권의 지던 적폐들 어디 갔습니까?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2억 1,737만 주, 7조 9,127억 원. 엄청나죠? 역대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빠르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꽃 잘하고 있다. 64.2%. 자, 그동안 진보층이 조금 많이 표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수층이 조금 더 응답이 높아서 동일하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64.2%. 잘 못하고 있다. 34.3%. 더블 스코어입니다. 더블 스코어. 진보층, 보수층 동일하게 잡았을 때 64.2 대 34.3. 중요한 것은 바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6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엄청납니다. 여기도 더블 스코어인데 지금 민주당이 49.7%, 국힘이 28.6%, 조국혁신당 4.6%, 나머지는 뭐 보이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이 정당 지지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확실히 국힘의 정당대회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죠. 바로 국힘의 정당대회 이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런데도 국힘의 지지율은 28.6% 폭망한 것입니다. 이 정당대회 끝나면 이제 보수층 응답률이 또 떨어지고 이제 다시 지지율 10%대로 또 하락하는 길만 남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70%대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보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특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 조사 영역 수행하던 민간 용역 업체의 종점 변경을 압박했다. 자,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자, 압박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증거가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비공개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를 합니다. 이 비공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종점 말고 꺾어가지고 하는 그 강상면 종점 요거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거 이제 용역 이제 새롭게 이제 조사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보고하는 날이었어. 5월 24일. 국토부에 보고하는 날. 근데 바로 그날 최은순 할머니가 자신의 토지 정보를 일일이 다 열람했다는 거죠. 와, 야, 이거 대박 사건이야. 5월 24일 날. 변경되는 지역과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비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야, 이게 전후 관계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김건희 특검팀에서 온 요양원 있죠. 최은순 일가가 운영했던 그 요양원에 있는 최은순 컴퓨터를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최은순이 기록이. 그 당시에 토지대장들 검색한 기록을 확보를 했다. 포착을 해가지고. 와. 필지 20곳이 있는데 20곳을 일일이 다 검색했다는 거야. 일일이. 야, 요거 아이씨, 요 조금 더 휘어야겠는데. 일일이 다 검색했다는 거야. 하필 그날. 같은 날에. 그날이야. 비공개야, 비공개. 근데 우리 신장식 의원님 말씀처럼 전후 관계는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전후 관계는. 근데 이거 나온 다음에 검색했는지 제가 봤을 때 검색 먼저 대통령 했는지. 선거 끝나고 당선되자마자 준비했다고 봐요. 맞아요. 저는 이게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 시절에 이미 인수위 시절에 한 거예요. 그거는 인수위에 나왔어요. 파견 나와 있던 그 공무원들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당시에 그 헬마우스하고 찾아가지고 국회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때 좀 아쉬운 일이 있었어요. 21대 국회죠? 네. 저는 22대입니다. 2명입니다. 2명. 딱 그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한 명은 그 늘공이고 한 명은 어공이에요. 나중에 다 국토부에서 다 출세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쭉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제 생각에는 원희룡 내가 다 뒤집었을 것이냐? 나는 김건희한테 전화 받았다라고 자백할 것이냐? 요것만 남은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죠.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박 6일은 저는 견딜 만한데 여러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틀 밤을 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조금 여유있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제가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상황들이 정도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방미 일정은 우리 국민들 관심도 얻었고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꽤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굉장히는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언제나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네, 질문 뭐까지 하시죠? 답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먼저 혹시 SBS 방송원장 SBS 방송원장 한일 정상회담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하러 미국에 가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상에 임하고 스타일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G7처럼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에 가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 통상 그리고 외교 안보 산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에 있어서도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할 만큼 국가 중심, 자국 중심 적이어서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이죠. 변화된 상황이긴 한데 입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건 객관적으로 사실인데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모지 하나 주세요. 네. 메모지 내가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건데 하나만 대답 못한 거예요. G7처럼 혹시 얘기하시는 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협상에 능하고 독특한 스타일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를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써하더라고요.